연휴에 한미 관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벨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이요. 이분은 좀 유명한 분이죠. 2006년에서 8년까지 주한 미군 사령관을 했는데 이분이 미국의 소리에 성명을 보내가지고 만약에 전자권 전환을 해주게 되면 한국민의 역사적 실수가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그 서욱 국방장관이 자기 임기 중에 전자권 전환의 성과를 내겠다 말을 한 부분에 대한 응대인데요. 벨 전 사령관은 한국은 주권 국가로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전자권 전환의 속도를 낼 권한과 역량을 가질 수 있겠지만 미국이 전자권 전환 결정을 검토한 뒤 성급한 결정이었다고 판단될 경우 전쟁 발발 시 미군 파병을 심각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이어 미군 파병을 제한하면 오랜 동맹의 균열이 커지고 한국은 북한 정권 아래 복속될 가능성이 크다. 점령된다 이 말이죠. 중국의 전적인 대북 군사적 지원이 보장된 가운데 중국은 100% 북한에 군사적으로 지원한다. 미국이 동맹 파트너의 역할에 완전히 전념하지 않는다면 북한군은 궁극적으로 전투에서 한국군을 격퇴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전투 상황에서 미국 외에 전투 부대를 파견해 방어를 도와줄 만한 유의미한 동맹이 없다. 미국이 없다면 한국은 북한에 혼자 맞서야 될 거고 북한은 중국과 심지어 러시아의 전적인 지원까지 받게 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요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전자권 전환 결정을 해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한국한테 주면 한국이 감당이 안 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달라니까 그냥 더러워서 줘버린다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한국에 북한이 쳐들어오면 미군이 전면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일부 그냥 미군만 이렇게 싸워갔다가 그리고 뭐 거기서 지게 되면 그 뒤부터는 보내지 않는 이런 양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휘하지 않는 북한과의 전쟁에서 미국이 한국군 지휘를 받으면서 참여할 가능성은 없다라는 이야기지요. 그건 왜 그러냐? 전쟁은 미군의 목숨을 책임지는데 전쟁이 났을 때 그 지휘를 한국군이 하게 되면 미국은 현재 한국군이나 한국 정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의심하는 사람들 밑에 자기 군대를 붙여가지고 거기에 지시에 따르게 한다? 그 싸움을 미국이 할 이유가 없지요. 전 세계 어디에도 미군이 다른 나라 군대 지휘를 받는 이런 일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6.25 때 보면 미군은 철저하게 제한적으로 운영되었죠. 그나마 그때는 유엔군에서 보내기로 결정이 되어서 미군이 유엔군 사령관까지 겸하면서 다른 나라 16개국입니까? 이렇게 참전도 하고 이러면서 모양이라도 갖춰서 싸웠는데 그래도 미국이 한국에는 한 대여섯 개 사단 이상의 병력을 보내지 않으면서 철저하게 파병한 미군 숫자를 컨트롤했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군이 개입한 이후에 미군은 한국에 투입되는 미군의 숫자나 무기 이런 부분을 제한해서 서로 간에 휴전하도록 유도한 부분이 다였습니다. 근데 6.25 때와 같은 유엔의 차원에서의 동맹이라는 건 이제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국이 종전을 선언하고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제 한국이 뭐 동맹이 군사적 동맹이라는 것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전자권도 한국군이 가져갔을 때 북한이 쳐들어오면 그 뒤에는 100% 중공군이 서포트하고 있다 봐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러시아도 100% 서포트할 거다. 똑같은 상황이 6.25 때처럼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한국은 미군도 아주 제한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에 갔을 때 전쟁이 되겠느냐? 정신 차리라고 벨 사령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13% 인상의 의견 접근을 했어요. 트럼프 이전에 한국이 제안한 걸로 미국이 받아주면서 협상이 몇 주 내에 타결된다고 합니다. 5년 계약으로 첫 해에 13%, 올해 1조 1739억에서 시작을 하고 이후 7, 8% 올라가는 식으로
정리했다고 합니다. 한국 의도대로 관철됐어요. 자, 미국이 이 방위비는 그대로 한국 의도대로 들어주되 대신 미국의 많은 요구들을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미 훈련을 지금 해야 되는데 내달 3월 8일부터 9일간 18일까지 9일간 시작되는데 1부, 2부로 나눠서 하는데 실제 기동 훈련은 없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 지소 연습으로 CPX라는 거죠. 그걸로 대처한다고 합니다. 자, 2018년부터 이런 식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해왔는데 한미가 3월달 훈련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부 내 관계 부처 간의 이견이 많이 노출됐다고 합니다. 김정은이가 자기 노동당 당대에서 한미훈련 중단을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남측 태도에 따라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3년 전 봄날로 되돌아갈 수 있다 하니까 통일부 외교부에서 남북 관계를 고려해서 훈련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기하자라고 했고 군은 예정대로 시행은 해야 된다. 근데 이것도 마치 한미 동맹이나 한국 안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자권 전환을 하려면 예정대로 시행을 해야 전자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미국에서 검증받을 수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합훈련이 방어적 성격이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규모를 축소해서 하는데 이게 도대체 앞으로 한미연합사 대신에 만들어질 미래연합사의 운용능력 2단계를 검증할 수 있겠는가? 컴퓨터로 어떻게 운용 능력을 검증을 합니까? 자, 군은 북한을 반발을 고려해 훈련 규모가 축소되더라도 FOC라는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을 미국이 해주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미국은 코로나 여파와 한국군 준비 부족을 이유로 이런 걸 가지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한국이 완전 운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지 못한다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연합사 이후에 꾸려질 전시작전권 전환이 되고 나면요, 미래연합사 전시지 통제소를 놓고 미군은 성남에 CP 탱고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 군은 수방사 관할 남태령에 문서고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자기 쪽에다가 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미국 측은 전시 작전권을 넘겨주면 한미 동맹이 사실상 끝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이 도발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동맹이 비협조하는 문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국무부의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 관여가 늦어지면 북한을 저대로 내버려 두면 북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발사 등 미국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행동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나는 우리 파트너인 한국,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려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접근법 관련 질문이 나올 때마다 과거 정부의 대북 정책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 했지만은 아예 미국과 한국 등 동맹국 간의 대북 정책 입장 조율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너무 빨리 움직여 동맹과 파트너가 함께 가지 못하는 것은 위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파트너와 동맹이 우리의 전략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비핵화와 관련해서 동맹의 협의와 조율이 먼저라고 강조한 것은 최근에 문가리와 정의용, 이인영 등이 잇따라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문은 트럼프 때의 싱가포르 회담이 개성되기를 바라지만은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을 그래서 연기해야 된다 하지만은 바이든 정권은 트럼프 때 이야기는 잊으라 이러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 자체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일 협력을 바이든 정권이 강조하니까 지금 문 정권이 한일이 풀려야 대북 공조가 된다 이렇게 보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한일 관계가 남북보다 우선이다. 임기 말 문 정부가 한미일 삼각 공조 다시 복원에 나선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연장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핵무기를 공동으로 갖다 놓고 사용한다. 즉 북한이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이 한국 등에 대해서 아시아 동맹국과 핵무기를 이렇게 공유를 하는 아시아 핵기획 그룹 회의를 창설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토가 핵무기를 공동으로 쓰듯이 아시아에도 북한의 핵 때문에 이걸 갖다 놓고 한미일 등이 미국의 핵무기 정책에 논의에 참여하고 핵 사용 과정에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 시대를 거치면서 심각하게 손상된 미국 해구산의 신뢰를 회복하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지 모른다는 일본 등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한미 전직 장관 회의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 핵기획 그룹이 한국, 일본, 호주 등의 최고위층 정치인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이게 오히려 기존의 상호 방위 조약을 더 강화시켜가지고, 그래서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과 협정에 따라 핵무기 정책 논의에 참여를 하고 최종 사용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이 갖지만은 통제권은 공유하는 것처럼 같은 모델로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의 핵 사용에 한국의 입장을 반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북한에 대한 이 각종 핵무기 등을 공유를 해서 일본 등에 나눠 그거를 갖다가 같이 사용한다 하는 부분을 의미할 때 나토식 공유 정책이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죠. 한국 정부는 나토식 핵 공유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북한을 의식한 발언을 했는데요. 한미일 등 전직 장관 모임에서 쿼드에 대해서 한국도 기본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자, 한미 관계가요 정리되는 것 같지만은 매우 복잡하게 비정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엄청난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작권, 쿼드, 한미훈련, 한일관계, 방위비 등 전반적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요 갈수록 태산일 거라 보고 있습니다.